한두 시간 내에 끝나는 짧은 시험이 아닌 이상 체력은 매우 중요하죠. 수능 시험이나 장시간의 각종 시험과 고시들은 든든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평소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요. 신체와 두뇌는 서로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둘 중 어느 한쪽만 좋아져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네, 시험은 전쟁과 같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각종 장비를 잘 갖추는 군인처럼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앞두고 꼭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어도 젊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기본적인 검사 등을 받고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 중 81%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대답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84.2%로 남성 75.6%에 비해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응답이 1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로, 불안, 두통, 생리통, 수면 문제 등이 수험생의 흔한 문제인데요. 두통의 경우는 대부분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어깨나 목 주변이 긴장되고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많지만 드물게 혈관성 두통인 편두통도 있습니다. 원인 없이 피로가 지속된다면 빈혈이나 수면장애, 기타 내과적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험생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수면 시간인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생활 리듬이 깨져 평소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특히 시험 전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라도 더 외우고 싶은 마음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로 정보를 보관하고 다시 꺼내 쓰는 뇌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잠이 많아서 문제, 그리고 시험 전일에는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평소에 자도 피곤하다면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어지럽지는 않고 잠만 쏟아지는 피로가 주증상인 빈혈도 있거든요. 특히 생리가 많은 여학생들이 꼭 받아보셔야 될 검사고요. 시험 전 불면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심호흡으로도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주 작용 시간이 짧은 수면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드시던 수면제나 할머니가 드시던 수면제를 급하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대개는 그런 약들은 작용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모의고사 전에 미리 한번 복용을 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과다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소량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음식은 굶어서 장기간 공백 상태로 있는 것도 좋지 않으며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지속하면 신체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극도의 긴장 상태가 돼 이 때문에 피로가 빨리 오고 두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불안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 저하를 초래합니다. 시험 당일에 꼭 이렇게 보온병에 따뜻한 허브티 같은 걸 준비하셔서 좀 천천히 마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몇 차례 하시면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막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이 심하다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역시 이때도 시험 당일이 아니고 모의고사 전이나 이럴 때 미리 복용을 해보시고 다른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약 90분마다 휴식을 해야 하는데
90분 공부하고 10분은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야 기억력이나 이해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50분 공부하고 나서는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맨손 체조, 푸시업, 제자리 뛰기 등으로 10분 정도의 운동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 자전거를 타면서 인강을 듣거나 키다리 책상을 활용해서 서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스쿼트 같은 그 허벅지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면 잠도 깨고 공부 효율도 높아집니다. 긴장감 속에 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생활 리듬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칫 신체,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험 후 건강관리도 시험 전 건강관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셨다면 며칠은 밀린 잠도 푹 자고 좀 게으름을 피워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나쁜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에 들고 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신체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느라 못했던 미뤄두었던 운동이나 독서, 여행 등 취미 생활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시험 전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를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정답은 NO, 아닙니다. 네, 이 약의 주성분은 염산 메칠 페니데이트로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이나 우울증, 신경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험생이 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너무 예민해지거나 두통, 식욕부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약물에 의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피곤하다 느껴질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단 음식을 먹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까요? NO,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피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죠. 시험 당일날 아침을 안 먹고 가서 공복 상태라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초콜릿이나 사탕 등으로 당분을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그냥 조금 피로하다고 해서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안 그래도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설탕 중독이 적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카페인 중독보다도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주 겪는 것이라 여기고 더 잘 봐야겠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는 걸 최대한 잘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심신 안정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시험 준비는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주기로 준비들을 하시죠. 근데 준비 없이 무조건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젊다고 과신하지 말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불면이나 두통, 생리통 등 집중력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도 미리미리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말 등을 이용해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또 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